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과해서도 모자라서도 안 되는 것, 소금. 소금은 맛의 조절은 물론이고 발효 그리고 육류나 생선류의 보존에도 이용된다. 또한 인간의 삼투압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구실을 한다. 소금 중에서도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소금이 있다는데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국산 천일염과 대나무가 만나 탄생시킨 죽염. (8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진 죽염의 효능은 과연 어떠할까? 가마에서 탄생하는 생명의 소금. 그 비밀이 밝혀진다. 실제로 우리 몸에 모든 세포가 생존을 위해서 소금을 필요로 해요. 많은 사람들이 소금하면 혈압만 영향을 미치는 걸로 생각하는데 혈압만이 아니고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어떤 소금을 먹냐에 따라서 심각하게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탄생한 천일염은 다양한 방법으로 가공되기도 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대나무와 함께 구운 죽염. 일부에서는 죽염이 선조들의 지혜로 탄생한 특별한 소금이라고도 평가하고 있는데 천일염 상태로 먹질 않고 볶아 먹는다는 것 갖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대나무를 넣어가지고 굽는 거, 즉 죽염을 만들어서 먹는 걸 아마 많은 사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소금에다 이렇게 열을 가해서 먹는 나라 한국밖에 없어요. 콩으로 메주를 쏘아 소금물에 담근 뒤 40일 뒤쯤 달인 것이 간장이다. 기순도 씨는 여기에 천일염 대신 죽염을 사용한다는 것. 장은 모든 좋은 재료가 잘 어우러져야 깊은 맛을 낸다고 믿기에 천일염보다 더 좋다는 죽염을 써보기로 했다. 예상은 적중했다. 그 집에 가서 장맛을 보면 음식마다 안 됐잖아요. 그 기본이 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소금을 써야 간장이 맛있잖아요. 그래서 요새 그 소금 잘못 쓰시면 김장도 배리고 그러잖아요. 소금이 아주 중요합니다. 간장의 기본이 소금이죠, 기초가. 죽염으로 만든 간장은 거의 모든 요리에 사용된다. 죽염을 사용해서 다른 간장보다 덜 짜고 특유의 감칠맛을 가지게 된 기순도 명인의 간장. 그래서인지 조선 간장은 짜다는 편견을 깨고 많은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간장은 발효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맛도 좋고요, 몸에도 좋고 옛날에 간장차를 먹은 분이 계시고요. 스님들도 간장이 오래된 간장은 약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간장이라든지 고추장, 청국장 그리고 김치까지 어떤 소금으로 그 발효식품을 만들 때 항암 효과가 가장 증가되는지를 연구해 보니까 대부분이 다 그 죽염으로 담았을 때 더 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끗했던 그 정제염보다는 천일염, 그리고 천일염보다는 죽염으로 담았던 거, 그리고 죽염을 더 많이 구웠을 때 그 효과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제염과 천일염, 죽염으로 실험한 결과 깨끗한 정제염은 오히려 효과가 낮았고 천일염이 효과가 좋았다. 그에 비해 죽염은 가공한 소금이지만 오히려 천일염보다 좋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비단 장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장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발효 음식 김치. 죽염으로 김치를 담갔을 때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김치를 이용해서 어떤 소금을 가지고 절이고 또 어떤 소금을 이렇게 넣어서
그 김치를 담을 때 가장 항암 효과가 좋아지느냐를 연구를 해봤거든요. 죽염을 가지고 김치를 담았을 때 그 항암 효과가 더 증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천일염을 구운 소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죽염이다. 소금을 구웠을 때 더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죽염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많다. 단군 시대부터 존재하던 비방이라는 설이 있는가 하면 진표율사가 전수해준 불가의 비법이라는 주장도 있다. 죽염 제조장인 계암사의 전 주지스님 효산 허재근이 비법을 전수받아 재현시켰다는 것이다. 죽염이 우리 뭐 의서나 이런 데 기록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나라의 토종 소재, 아주 중요한 소재인 건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그 역사가 기록이 물론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서적이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민간적으로 이를테면 승가 절 속에서라든지 이제 스님들이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뭐 일제 강점기 이럴 때도 강점기 이때도 죽염을 활용한 흔적이 있어요. 근거가 없고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꾸준하게 역사 이게 축적된 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금을 넣었을 경우는 온도를 더 높였기 때문에 얘들이 진들이 한 번에 나와서 얘들 굳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체를 만드는 거죠. 고체를 몇 번씩 반복하다 보면 9번 구운 소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정처럼 아주 돌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과거의 죽염들이 어떤 유황 냄새, 그 달걀 그런 계란 그 노른자 그런 냄새들이 나서 이제 현대인들 특히 젊은 층들은 좀 그것을 좀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미감이나 그런 색감 또 이렇게 그 이런 것들로 봐서는 간접가해라는 방식도 어떤 새로운 좋은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 죽염은 구내염, 위염 등 염증 질환에 많이 사용되어 온 민간요법 중 하나다. 최근 한의대 연구팀은 한방 소재로서의 죽염의 가치를 입증해 보기로 했다. 기록 없이 민간에서 전해온 것이라 믿었던 죽염의 효과를 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기로 한 것인데, 죽염이 예로부터 우리 염증 질환들이 많이 써왔었어요. 민간적으로, 과학적으로, 실험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동물 모델 아니면 시험관 실험 이런 것들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염증 유발 물질들에 미치는 죽염의 효과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염증 억제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을 발견했죠. 실험을 통해 대나무와 천일염이 모두 미네랄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죽염으로 만들어졌을 때 더욱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였는데,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제가 아토피 알러지 쪽도 연구했지만 피부 질환 쪽에 그런 죽염수라든지 또 코 알러지 이렇게 콧물 나고 이럴 때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 특히 이제 구강 내에 뭐 염증이라든지 뭐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완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일반 그 집에서 생활용품으로 죽염이 잘 좀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준 전통식품들이 상당히 과학적이었는데 그 중에 이 죽염도 많은 과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 선조들이 소금을 그 천일염을 죽통에 담아서 또 진흙으로 발라서 그것을 일회 굽기도 하고
또 3회 그리고 왜 9회까지 이렇게 구웠을까라는 데는 상당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밝혀야 할 그 책임이 우리 후손들에게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민간요법은 비과학적이라고 치부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그 역사를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오랜 기간 전해 내려온 전통 방식이 현대 과학으로 입증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일 것이다. 또한 화학적으로 가공된 의약품이 대부분인 지금 천연 소재의 치료 가능성은 더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소금은 언제부터 우리 몸에 도움을 주게 되었을까? 식료품이지만 인간의 생리작용에 있어 곡식 못지않게 잠시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물질 소금. 특히 대체식품이 없다는 점에서는 도리어 곡물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국가나 어느 시대에서든지 소금은 중요시 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원시사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금 생산이 발전해 왔다. 삼국사기에서 젓갈에 관한 최초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 신라 신문왕이 왕비 김씨를 맞이할 때의 패백 품목에 쌀, 술, 기름, 꿀, 장, 메주, 포와 함께 젓갈이 들어있다. 그런데 젓갈은 어패류의 살, 내장, 알을 다량의 소금에 절여 상온에서 일정 기간 동안 발효시켜 만든 것이므로 최소한 삼국시대에는 소금이 사용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기록에서 나오는 것은 위서 동이전이니까 우리한테 따지면 철기시대 정도부터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고, 그러니까 문자로 보이는 것이 그 시기예요. 인간이 소금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저는 쭉 먹었을 걸로, 적어도 그러니까 용기가 만들어진 신석기 시대 이후부터는 소금을 제조해서 먹었을 걸로 추정을 하고, 고구려에는 대가라고 하는 상류층 사람들이 있어서 직접 농사나 생업에는 종사하지 않고 있는데, 하호라고 하는 평민은 미곡이나 어염을 멀리서 운반 공급하였고 귀족 창고에는 염 등을 쌓아두고 있었다고. 천일염이 국내에서 생산된 지 100여 년. 그 시간 동안 천일염의 생산 방법은 끊임없이 진화했다. 정제염은 천일염에서 염화나트륨만 추출해서 표백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나트륨 농도는 높은 대신 수분 함량은 극히 적었다. 또 천일염의 성분만을 분석해봐도 염화나트륨과 수분 외에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미네랄 많은 한국산 천일염은 미네랄이 없는 일반 소금에 비해서 섭취했을 때 활성산소 발생이 적게 발생된다. 그리고 세포의 그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의 그 구성성분 손상도 적고 세포의 여러 가지 손상도 적고. 그런데 천일염의 미네랄 성분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실험을 진행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전 세계에서 소금에 열을 가해서 먹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점에 착안해서 천일염에 열을 가했더니 새로운 기능이 만들어진 것이다. 소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소금이 그 대사성 질환, 예를 들어 당뇨, 비만, 고혈압 등과 같은 데 미치는 영향이랄지, 또는 뇌질환, 특히 그 알츠하이머에 미치는 영향, 소금과 알츠하이머가 아마 영향이 있다는 건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또 신장의 섬유화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금을 다량 섭취하면 몸에서 활성산소가 발생해 모든 질병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연구가 많았다. 활성산소란 호흡 과정에서 몸속으로 들어간 산소가 여러 대사 과정을 통해서 변질된 것을 말하며 환경오염과 화학물질, 자외선, 혈액순환장애, 스트레스 등으로 산소가 과잉 생산되기도 한다. 활성산소는 생체 조직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켜 고혈압 등 대사질환의 원인이 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연구팀은 실험쥐에 다양한 소금을 먹이고 대사성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찰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다른 소금에 비해 천일염의 활성산소 발생이 낮았고 주겸이 가장 낮았던 것이다. 연구팀은 그 원인을 한국산 천일염에서 찾았다. 천일염에 열을 가하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능이 만들어진다는 결론을 얻었다. 우리 한국산 천일염에다가 열을 가해서 이렇게 하면은 천일염에 없던 새로운 기능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항산화 기능이에요. 얘는 그 활성산소도 제거할 수 있고 실제로 섭취하였을 때 그 활성산소 제거능이 있고 염증 반응도 천일염에 비해서 훨씬 줄여져요. 우리 조상들은 그걸 경험으로서 알아가지고 이렇게 살았죠. 천일염에 열을 가했을 때 그리고 그것이 대나무와 함께 연소되어 주겸으로 새롭게 탄생했을 때 항산화 기능이 생겨난다는 결론이다. 소금이 필요로 한데 적게 먹어도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소금에 많이 먹으면 또 문제가 되고 그 소금의 독성이 작은 그 소금 건강에 좋은 소금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소금이 거기에 이제 대안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금, 외세의에 의도치 않게 전통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지혜를 곁들여 우리만의 소금으로 재탄생시켰다. 그리고 그 안에는 과학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한국에는 보면은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그 100년 좀 넘은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이 생산하는 방법을 갖다가 변형시키면서 개선했더라고요. 아마 제가 보면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지금과 같은 좋은 우리 천일염을 만들게 된 게 아닌가 생각돼요. 그렇게 하고 또 어떻게 이 천일염을 갖다가 그렇게 구워서 대나무 넣고 구워서 먹으면은 훨씬 더 좋은 건강에 좋은 소금이 만들어지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상당히 아주 놀랄 때가 있어요. 그 건강 정진에 질병으로 이렇게 악화되어 가지 않고 현대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기분 좋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진 시대. 물과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시되어 그 중요성조차 간과하기 쉬운 것이 소금이다.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소금에 비유하기도 하듯 우리 몸은 소금을 필요로 한다. 자연이 준 선물을 지혜롭게 재탄생시킨 소금을 먹을 것인지 그저 나트륨 성분만 가득한 소금을 먹을 것인지 판단은 선택하는 사람의 몫이다.